이번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중요한 게 나왔죠. 키워드가 소버린 매출이 이만큼 늘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보니까 빅테크들은 이제 내 마음대로 안 될 것 같고 신시장을 개척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AI가 전략자산이잖아요. 잘 포장을 하면 국가별로 이거는 국방이랑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각 국가별로 다 만들어야 돼. 이번에 협력 장표를 딱 하는데 일단 이렇게 수많은 곳들을 넣었어. 굉장히 많은 데랑 같이 하고 있다? 그 얘기를 자랑을 했고 첫 번째. 근데 요 같은 열에 놓은 거 보이시죠? 네네. 일부러. 왜냐? 오라클 100% 엔비디아. 우리 편 만들기 작전이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쫙.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이쪽에 있는 플레이어들은 거의 안 나왔죠. 여기만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는 여기 집중하시면 돼요. 네. 요 가운데 요 라인에 집중을 하시면 저거 관련된 회사들을 사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실제 데이터 파워 센터 파워 컨섬션 때문에 쇼티지 나고 있는 거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보시면은 중국은요 이게 빨간색 점이 이게 수요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이게 공급 지금 양이에요. 그럼 보면은 중국은 걱정이 없어요. 중국은 에너지 제공하는 만큼 수요가 있어요. 대충 맞았어. 얘는 밸런스가 맞았어. 이 미국이거든요. 미국 보시면 이렇게 늘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리퀘어먼트란 말이야. 이만큼 지금 더 지어야 되는 부족하죠. 그래서 더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파워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게 필요로 하는 데가 제일 많이 모자란 데가 북동부 지역이 제일 모자라요. 거기가 인구가 제일 많잖아요. 버지니아주, 워싱턴 DC 있는 그 인근 있잖아요. 네네네네. 거기가 지금 제일 거기를 지배하는 그 전력 관련된 회사가 도미니언 에너지라고 있습니다. 되게 유명한 회사가 있어요. 걔네가 지금 공급을 따라가지 못해서 이거 안 될 것 같아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일부 정전 사태도 있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 인근에. 왜냐하면 얘네한테 못 주면은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전기 공급 못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데이터 센터에 전기 공급 못하는 거야. AI 서비스 좀 못 쓰게 되는 정도일 수 있지만, 그렇죠. 야 이거 데이터 센터 때문에 갑자기 정전이 돼갖고. 전체적으로 불 꺼져. 막. 그럼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잖아. 그렇죠. 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야, 이제 우리 안 돼. 우리 안 되니까 제발 여기 사지 말고 딴 데 가. 이럴 거 아니에요. 전기 좀 그만 먹어. 그렇죠. 실제로 그래서 미래 데이터 센터 관련된 걸로 지금 아까 부동산 쟁이들이 미국 좀 왔다 갔다 이렇게 진짜 맞는 말인데 좀 비어있는 땅 중에 좀 할 만한 데를 싸면서도 할 만한 데 찾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크게 두 갈래로 간단 말이에요. 하나는 텍사스 쪽으로 내려오는 거. 남부 쪽에 또 반도체도 많고 그쪽에 회사들도 좀 있고. 텍사스로 이동 많이 했잖아요. 그게 하나의 움직임이고 그 다음에 북쪽으로 가요. 북서쪽으로. 그래서 뭐 위스콘신, 인디애나 뭐 이쪽 주들이 있거든요. 그쪽에다가 만들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거기에 발전 시설과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도 이제 사용처까지의 거리가 먼 데다가 그 다음에 여력이 되는 발전 시설까지 거기다 만들면 에너지 남은 거를 이송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송을 합니까? 에너지를.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수소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이드로젠 허브 계획이 나와요. 수소가 이제 수소로 바꾼 다음에 수소로 이동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소는 되게 물리적으로 이동하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전기는 전기선이 있어야 되는데 전기 가지고 물로 이렇게 수소 딱 만들어 놓고 수소를 쫙 해가지고 쫙 이동시키는 거예요. 굉장히 원시적인 생각인 것 같지만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기서 나올 수 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노스트롬이라고 노스트림이라고 독일로 가는 그 파이프라인을 막았잖아요. 잠궈버렸잖아요. 그래 버리니까 이제 에너지가 부족해져. 그러면서 어디가 수혜를 받는지 아시죠? 미국이 수혜를 받죠. 미국이 어떻게 수혜를 받냐면 LNG 탱크에다가 그냥 넣어가지고 배로 운송을 시켜줬잖아요. 그러니까 반사 이익을 한국이 또 받았어요. 왜? 갑자기 LNG 수송하는 배는 스페셜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LNG 수송 배가 부족해. 그래갖고 그거를 만들어서 갖다 주는 방식으로 지금 에너지 트랜스포트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전기는 원래는 전선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태양광하고 풍력 같은 경우에는 왕창 만들었는데 쓸데없이 많이 만들잖아요. 어쩔 때는. 그럼 그거를 버려야 되죠. 그거를 수소로 전환을 하게 되면 탱크로 만들어갖고 LNG처럼 이렇게 박스처럼 만들 수 있거든요. 셀처럼. 결국은 또 수소가 또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수소를 이제는 미국 내에서 수소 저장 트럭 이런 거 그렇죠. 해야겠네. 그래서 수소 저장 트럭이 자율주행
가장 중요한 수혜를 입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도로망은 돼 있으니까 그거 들고 가가지고 이게 딱 찡겨주고 그러면 이제 이거 써라 남은 거 갖다 놨으니까 이거 얼마야 한 탱크에 얼마지 이러는 거지. 이제 그런 식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하고 있고 한국이 이제 이런 얘기가 덜 나오는 게 우리가 국토가 좁잖아요. 좁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데 지금 되게 심각해요. 이 부분이 지금 거의 국토 대개조에 가까운 플랜들이 자꾸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에너지를 어디서 많이 쓰나? 아까 전에 처음에는 컨스트럭션 만들어내는 거. 그럼 이거를 줄이는 기술이 또 중요하잖아요. 비용을 덜 쓰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걸 이제 해봤더니 다 예상하시는 바와 같이 서버가 제일 많이 먹어요. 46%. 46%가 서버가 먹어. 그러니까 이제 효율적인 서버가 나오면 최고지. 그러니까 에너지 덜 먹는 서버를 빨리 만들어라. 에너지 덜 먹는 그 전성비 하는 게 그래서 그래. 이게 지금 그 운용하면서 비용을 계속 줄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많이 먹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근데 다들 알만한 얘기야. 놀라운 게 하나 있어. 그러니까 뭐 암이죠, 뭐 이게 서버. 요 두 개가 30%를 넘기죠. 쿨링이네요. 이 팬도 쿨링 이건 에어거든요. 네. 한마디로 말해서 그 식히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가 이렇게 많아요. 최대 40%까지 보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가가 이제 핵심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되게 재밌는 사례인데 제가 AI 엑스포를 지역별로 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되게 많이 느낀 건데 제가 암스테르담 AI 엑스포를 갔다가 한국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이야기들을 많이 보고 와가지고 갑자기 그 아이슬란드하고요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데 국가들이 어마어마하게 엑스포장을 차지를 하고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봤더니 옛날 산림청 같은 데야. 산림청, 광물청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들이 민간들하고 손을 잡고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대다수가 아이슬란드하고 노르웨이 같은 데들이 많은데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네들 추워서 에너지 사용량이 30% 이상 적다. 딴 데보다. 우리로 와라. 그렇죠. 우리한테 와라. 우리한테 와라. 이러면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춥다는 거 1번, 두 번째는 이제 아리백을 맞춰야 되니까 데이터 센터 운영자들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운영자들이 이제 아마존이니 뭐 마이크로소프트니 이런 회사들이 그래 우리가 거기 가서 한번 셋업해 볼게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얘네는 부지와 이 쉘 껍데기와 그 다음에 순행식 할 수 있는 거하고 전력하고 이런 거 얘네들이 공급을 하면 그걸 운용하는 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니 뭐 이런 애들이 들어가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전력이 공급이 어떻게 되냐면은 아이슬란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지열로 줄게. 지열 발전으로 줄게. 이거 완전 아리백 다 마실 수 있는 자연산이다. 땅에서 나오는 건데 뭐. 그렇죠. 노르웨이하고 이쪽에서는 우리 수력으로 줄게. 폭포가 이게 수력같이 워낙 많이 남으니까 폭포로 줄게. 그러니까 전혀 문제 없지. 그러면서 이제 유혹을 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인상적이었던 데이터 센터인데 이게 폐광입니다. 폐광. 노르웨이에 있는 노르웨이가 바위산이 많아요. 폐광인데 벌써 설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삐까번쩍하죠. 쫙 해가지고 굉장히 자료가 많은데 이렇게 생겼는데 크기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이게 이게 자유의 여신선 크기고요. 이게 보잉 747이에요. 보잉 747. 이게 제가 보면서 인간이 산에다가 개미처럼 살고 있을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건데 이렇게 파갖고 광물을 채취를 한 거지. 지금은 이거 다 파가지고 방밖에 안 남아. 개미 방밖에 안 남아. 개미는 다 없지 이제. 이제 그렇게 된 구조들인데 여기 하나하나 요 방들 있잖아요. 방들 하나하나가 데이터 센터화 되고 있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하냐면 컨테이너 박스 넣어갖고 하고 있거든요. 아까 보여드린 것 같이. 거기까지는 조금 그래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또 동굴 춥잖아요. 기본 그 안에 있으니까 그죠? 거기다가 그 기본 바깥의 기후도 그렇고 그랬는데 이게 냉각을 그 옆에가 북해예요. 북해 바닷물을 끌어와요. 파이프라인. 얼음물이네. 얼음물. 얼음물을 끌어와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게 히트 익스체인저라고 하는 여기 있네. 히트 익스체인저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넣어주거든요. 그럼 이 파이프라인을 자설치를 해가지고 얘네들이 이렇게 가요. 이제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한 5도에서 10도 올라갑니다. 온도가. 거치면은. 그럼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렇게 다시 넣으면 북극물이 녹겠지. 그렇지. 근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올린 물을 여기는 안 나왔는데 이 채널을 뚫어가지고요. 또 그 연어 양식장에 넣어주더라고요.
연어 양식장에서 연어 해처리. 연어가 처음에 부화를 할 때 원래 온도가 한 5도 10도 높아야 된대요. 보통 바닷물보다. 그래서 원래는 열을 공급을 해줘야 되나 봐. 이렇게 해서 자쿠지 넣어주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대로 어차피 써야 되는 거였다. 에너지를 줄였지 되게. 거기다 써야 될 에너지를 얘가 대신 열을 올려줬잖아. 이렇게 되면서 약간 피해가네요. 약간 피해갔죠. 예. 그래서 이 관련된 부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어떤 변화가 나타날 거로 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솔직히 엔비디아의 어떤 GPU라든지 이런 것들 종급 부족 얘기들만 많이 하고 있지만 뭐 그다음에 전력 얘기 되게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전선 들어가는 뭐 자원 문제 많이 나왔는데 그 이상으로 지금 오늘 빠진 건 사실 워터도 되게 중요해요. 물도 제 수냉식으로 또 더 들어가도 하다 보니까 물이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물 관련해 가지고도 이제 이 개념을 이제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은데 아마 데이터 센터 쪽 공부하신 분들이나 이쪽 열심히 연구하신 분들은 PUE란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파워 유시지 이피션시 약자예요. 그래서 어디다 쓸데없는데 그 전기 많이 쓰는 거 아니야? 네, 그렇죠. 그 부분의 수치를 갖다 굉장히 잘 유지를 해야 그래야지 좋은 데이터 센터다. 그리고 그런 거를 잘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을 우리가 채용하겠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규제도 많이 생길 거고. 근데 요즘에 굉장히 떠오르는 기술 중에 하나가 순행하고 이런 걸로 보다 보니까 WUE라는 개념이 나와요. WUE? 예, Water Usage Efficiency. 라고 부르는데 PUE가 아니고 WUE. WUE라고 하는 물도 좀 적당히 써라 이런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이미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 같은 경우에 특히 제일 많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얘네들은 목표가 2030년에 2030년 얼마 안 남았죠. 6년밖에 안 남았는데 워터 포지티비티 달성하겠다 얘기해요. 워터 포지티비티가 무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PUE라고 하는 것이 1이 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100% 우리가 쓰고 재사용 가능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부캐에서 물 끌어갖고 물을 이렇게 데웠어. 그럼 이렇게 올라간 물을 100% 예를 들어 연어 양식장에 넣어줘. 그러면 이제 자연상에서 쓰여지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1이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근데 대체로는 보통 우리가 먹을 물도 갖다가 쓰고 뭐 해서 뭐 뜨거워지니까 버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오염되기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뭐 유시지가 이제 떨어지는 물을 건데. 많이 쓰는 건데. 네. 근데 이제 포지티브로 만들어 주려면 물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물이 어디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관계 시설을 해버려요. 관계 시설을. 그래서 최근에 새로 짓는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의 데이터 센터들 미국에 짓는 거나 유럽에 짓는 데 보면 호수를 만들어요. 이렇게. 거기서 이제 물을 가뒀다가 리저버. 그 다음에 이걸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할 때 이제 우리 상수도란다 이제 물 공급하는 데서 파이프라인을 넣어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거 정수해서 다시 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급도 하고 이제 쓰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같이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를 같이 해서 어쨌든 어딘가는 많이 쓸 거고 어딘가는 조금 남을 텐데 다 합쳐서 전부 합쳐가지고 이렇게 계산해봐서 전 세계 기준 플러스로 만드는 게 목표예요, 얘네들이. 그런 식으로 처음부터 컨셉을 잡고 가고 있죠. 아니 저희 PUE라는 개념을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었을 텐데 WUE는 처음 들어봤고요. 네. 빅테크는 다 계획이 있구나. 그렇죠. 이것도 어떻게 하겠다. 얘네들은 이미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진짜 멀리 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너무 한 군데 독점되면 비용이 너무 크게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들을 다 많이 하고 그와 관련된 어떤 전략들을 세우고 있어요. 아까 전에 지금 엔비디아에 독점되고 있는 것들 때문에 각자 반도체 만들고 있는 얘기 좀 드렸고. LG 반도체. 심지어는 이제 우리 젠슨왕 형님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GTC 얘기할 때에도 GTC 발표할 때에도 이번에 5년 내에 자기네 점유율이 60%까지 떨어질 거야 라고 본인이 직접 얘기를 했거든. 알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이유는 10년 뒤에 지금보다 15배에서 20배 이상 시장을 보니까 지금 90%가 60%가 돼도 지금보다 5배가 넘어. 이런 굉장히 큰 자랑거리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 오픈 AI 것만 지금 쓰고 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현재는. 근데 오픈 AI가 생각보다 좀 말도 좀 잘 안 듣는
느낌도 있고 샘 알트만이 가만 보면 좀 약간 좀 특이하잖아요. 맞아요. 딱 봤을 때 이거 마이크로소프트가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느낌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은근히 뒤에서 딴짓을 많이 해요. 본인들 그 모델도 많이 만들고요. 작은 모델도 되게 많이 하고 협력업체들 많이 찾는데 예를 들어서 그 미스트랄이라고 프랑스 쪽에 새로 나온 스타트업인데 얘네들이 프랑스가 엄청 밀어주는 한국으로 치면 네이버 하이퍼클로버 X처럼 엄청 밀어주는 애들이에요. 유럽 서비스 하는데 얘네 거를 쓰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지난번에 그 오픈AI가 발표한 GPT-4.5를 보고 교수님께서 하셨던 그 페이스북 그 글에 그 뉘앙스를 써주셨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걸 보고 좋아할까 싫어할까. 그러니까 오픈 AI가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 애플한테 저러고 있네. 그렇죠. 이게 나한테 좋은 건가 안 좋은 건가 이런 생각. 그리고 걔네들이 이제 지분적으로는 많긴 한데. 그러니까 지분은 있는데 그 위에 그 지배 구조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손대지 못하게 해놨잖아요. 그렇죠. 되게 웃기는 구조를 해놨거든 이게. 너 나한테만 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해. 그러니까 여기서 애플한테 뭘 해서 돈을 받든 뭐라든 이걸 우리가 어떻게? 그래서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50%라고 치면은 대주주가 얘기하는 대로 해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얘네들이 구조를 대주주가 뭐라 그러든 우리 마음대로야 구조를 만들어놨거든. 그랬다가 한번 쫓겨났긴 했지만 여튼간에 하여튼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딱 보기에도 이거 지그들이 우리한테 안 매달리고 저렇게 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딴 주머니를 또 이제 사야죠.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도 못 믿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개인적으로 이제 가끔 쓰는 얘기인데 저도 오픈 AI를 안 믿거든요. 그리고 오픈 AI가 1등 계속할 거라는 생각도 안 해요. 이건 분명히 따라 잡힐 거라는 생각 되게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믿는다는 얘기 제가 가끔 얘기하는 게 다 알고 보고서 이렇게 뒤에서 준비하고 이러잖아요. 이렇게 복수로 막 이러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엔비디아도 아직 딱 보니까 이것들 봐라 이제 각자 또 딴 주머니 탈 생각하고 있고 우리한테 이익이 다 넘어오니까 지그들끼리 이제 만들어가지고 자기네들이 다 돈 가져가려고 준비하고 있고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 다. 결국에 또 데이터 센터 지은 놈들이 이제 짱이니까 데이터 센터 짓는 걸로 하겠다라고 생각 딱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번에 또 엔비디아 그 실적 발표. 중요한 게 나왔죠. 키워드가. 소버린. 소버린 AI, 소버린 매출이 이만큼 늘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사실 뭐 엔비디아 그 실적 발표에 대한 한마디를 좀 깊게 보는 느낌인데, 이미 이제 작년부터 이제 밑밥을 깔았어요. 보니까 빅테크들은 이제 내 마음대로 안 될 것 같고, 근데 당분간은 우리 거를 안 주면 고객들이 떠날 테니까 한 5년은 좀 그래도 비율이 좀 줄더라도 써주겠지? 근데 이제 신시장을 개척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AI가 전략자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터넷처럼 그냥 전 세계에서 몇 군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기에는 잘 포장을 하면 국가별로 이거는 국방이랑 비슷한 거야. 경쟁을 시킬 수 있죠. 그러니까 각 국가별로 다 만들어야 돼. 그리고 죄송한 얘기지만 정부 돈이 좀 눈먼 돈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각국 정부를 돌아다니면서 국가별로 하나씩 하셔야 됩니다. 저는 약간 이게 재수강이 얘기한 게 그 보여주기식도 있다고 생각해요. 야, 이게 이미 다른 이 나라들 많이 받았다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사우디 가가지고 어디 이란에서 받은 건데 뭐 이런 식으로 막 해서 안 해도 되겠어? 막 이런 식으로. 그렇죠. 세일즈도 하고 마케팅도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이제 알레파이파라는 회사 여기 가지고 왔는데 이 회사는 잘 안 알려져 있는 회사인데 아까 미스트랄이라고 그 프랑스 AI 회사 되게 많이 알려졌었잖아요. 거기만 유명한데 사실은 이 알레파이파 독일 회사거든요. 독일의 AI 스타트업 회사인데 얘네는 모토가 이거예요. 서버린 AI 전략을 세계 최고의 엔터프라이즈 기업한테 제공하겠다라고 해서 독일에서 미스트랄보다 더 많은 투자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좀 강대국 좀 되는 데들은 다 이런 이거 끌려가면 옛날처럼 구글 같은 데처럼 그때 끌려가면 안 되고 우리 거 해야 되겠어 해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지. 그러면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여력이 아까 60에서 65% 먹고 있는 애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같이 그렇게 많은 수요가 있으니까 자체 반도체를 만들 여력이 없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다 어때요? 결국 엔비디아 쓸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서버린 AI를 딱 밀어주면서 국가별로 AI 인프라스트럭처를 해라라고 작년부터 열심히 했는데 그 성과가 이번 분기 실적에 드디어 나왔죠. 그 서버린 AI 그걸 따로 해가지고 이 성과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국가에서 이제 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막 살 거 아닙니까 또.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신시장으로 지금 개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저는 이거 보면서 얼마 되게 많이 웃었거든요. 네. GTC 그때 발표했을 때 그 캡처한 건데 원래는요 엔비디아가 지금까지 GTC 할 때 가장 큰 고객님이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 세 고객이란 말이야. 네. 아마존, 구글, 애저. 그래서 얘네 셋이 이렇게 나오고 얘네들이 우리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알아? 얼마나 많이 사주는지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번에 협력 장표를 딱 하는데 일단 이렇게 수많은 곳들을 넣었어. 그러니까 우리 굉장히 많은 데랑 같이 하고 있다? 그 얘기를 자랑을 했고, 첫 번째. 그 다음에 여기, 이거 오라클이거든요. 네. 오라클이 4등이에요. 근데 4등인데 굳이 사람들이 요 세 개만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라클 점유율이 2%인가? 1%인가 2%인가? 하여튼 뭐, 네 군데라고 얘기하기에는 얘네 셋이 너무 커서, 이, 너무 차이 많이 나는 4등 있잖아요. 그런 애거든요. 근데 요 같은 열에 놓은 거 보시죠 여기. 네네. 일부러. 그러면서 오라클 푸시를 엄청. 야, 너 좀 이렇게 해라 이번에. 왜냐? 오라클 100% 엔비디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편 만들기 작전이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쫙 이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봤던 기사 중에 아주 흥미로웠던 거는. 엔비디아에서 받은 GPU로 담보를 맡겨놓고 대출받았다. 그럴 수도 이런 것도 있죠. 되게 많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많은 걸 키워가려고 하는 게 GPU 에이즈 서비스라는 시장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제 클라우드 업체들이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데이터 센터만 말고 GPU 자체를 리소스로 보고 GPU를 이렇게 서비스를 하는 거. 구독처럼. 네, 구독처럼. 그럼 GPU 많이 갖고 있는 범용 GPU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자기네들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걸 뭐 해볼 수가 있잖아요. 안 쓰는 거 좀 이렇게 뺐다가. 네네네, 그렇죠. 그 GPU 애저 서비스라고 그러거든요. 이것도 시장 성장률 보이시죠? 와, 어마어마하죠. 그러네요. 예, 이제 이런 시장이 커지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클라이언트로서 굉장히 많은 GPU 애저 서비스를 잘하는 기업들이 엔비디아가 선택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런 식의 어떤 전략들도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얘기할 수 있는 이제 온디바이스 쪽이죠. 퀄컴 이야기를 좀 드릴 건데 네.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완전 서버 기반에서 온디바이스 그리고 중간에 있는 뭐 엣지라든지 엣지 클라우드라든지 아니면 이제 중계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치긴 할 텐데 지금 당장은 그 서버 쪽하고 엣지하고 양쪽 두 개 온디바이스가 제일 큰데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 공개된 문서예요. 퀄컴이 2023년 5월에 퓨처 오브 AI's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한 40페이지 정도 돼요. 그 정도는 보고서를 발표한 게 있어요. 그래서 미래 AI가 이렇게 될 거다. 인프라가 굉장히 긴데 뭐 가장 핵심적인 장표 하나만 보여드리면 한마디로 이제 사용 모델은 이 휴대폰에서 물어보고서 이렇게 할 건데 지금까지는 여기서 처리할 수 있냐 아니면 클라우드 갔다 올 거냐를 얘가 판단을 해서 물어오거나 아니 갈 필요 없어 그럼 여기서 바로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경우에 그걸 할 거냐? 클라우드에 다 물어보면 되겠지만 야 이거 예를 들어 나 좀 번역해야 되는데 이호석 아카데미에 와서 뭐 한 걸 강의하는 걸 축하합니다. 라고 물어봤는데 얘가 모래시계가 돌면서 한 5초 있다가 그 영어로 나왔어.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해요? 좋기는 그쵸, 한데.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예, 그럼 바로바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그 사용례가 일단 첫 번째 또 왔다 갔던 네트워크를 쓰잖아. 그다음에 API 콜을 하니까 API 자체를 쓰는 그 한 개 10원 얼마 이렇게 돈 내야 되거든요. 돈도 내야 되고. 그 비용이 들어가니까 비용 들어가지. 두 번째는 내 데이터 가야 되잖아. 그럼 프라이버시 날라가지. 그렇죠. 그다음에 갔다 와야 되니까 속도가 걸리죠. 지연이 걸리잖아요. 즉각적으로 안 되지. 그러니까 빨리 되는 거. 그다음에 지금 당장 나오죠. 이게 만약에 서버가 다운됐어. 그럼 못 쓰잖아. 근데 디바이스 안에 칩으로 되고 있으면 다운되지 않죠. 여기서 그냥 되는 거니까. 안 터져도 되니까. 카메라가 망가지지 않는 거랑 똑같은 거하고 비슷한 거죠. 근데 네트워크를 안 쓰잖아요. 그럼 데이터 비용이 적게 들죠. 요런 거와 관련된 부분은 온디바이스가 답이거든요. 네네. 모든 것이 온디바이스가 아니고. 네네네. 그 다음에 결국에는 그 중간에서 얘네들이 중계를 하니까 이 중계를 하고 있는 엣지 클라우드에 의한 이 세 개가 잘 동작하면 되는데 결국에는 이 사용자는 사실은 이게 클라우드에서 돌든 엣지에서 돌든 아니면은 엣지 클라우드에서 돌든 아무 상관이 없다. 갔다 오든지 말든지. 그럼 우리는 상관없어. 그냥 잘 되면 돼. 그거까지 내가 신경 써야 되냐?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로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적절하게 잘 표현하면 되지. 그 인프라를 잘 만들어주는 회사가 승자다. 그러니까 이 컨셉 하에 퀄컴이 반도체부터 시작해 모든 걸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 얘네는 네트워크 장비 관련된 데 들어가는 프로토콜까지 같이 하니까. 이것만 하는 게 아니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하이브리드 AI 부분 얘기할 때 퀄컴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고. 퀄컴은 그것까지 다 알고 있었군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좀 요즘 제일 불쌍한 인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인텔이 진짜 인텔 주식 사신 분들은 그 요즘 반도체 좋은 시기에 혼자 맞아요. 뒤로 가지 않습니까? 맞아요, 지금 맞아요. 다른 데는 다 갔잖아요. 심지어는 그 AMD도 그래도 오르긴 했는데 그래도 2등 떡국물 좀 떨어지겠지 해가지고 올랐잖아요. 그런 거라도 있는데 인텔 가지신 분들은 지금 진짜 속상하신 분들 되게 많을 텐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땐 인텔이 결국에는 좀 딛고 올라올 거라 생각해요. 근데 올해는 되게 안 좋을 것 같긴 한데, 왜냐하면 단순히 그 AI 칩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보여드린 것 같이 X86 시장 뺏기는 것도 만만치가 않아서. 그쵸. 예, 근데 이제 인텔의 그 핵심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파운드리가 있고, 파운드리 쪽 같은 경우에는 특히 미국 정부와 유럽, 그 서유럽의 엄청난 푸시를 받으면 수조 원씩 막 돈을 갖다가 서포트를 받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전략자산적 특징이 갖고 있어서 동북아시아 쪽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다 돼 있는 거를 원하는 서양 국가들이 없어.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영국, 독일 다 똑같아요. 걔네들도 다 뭔가 제3의 세력이 이걸 밸런스를 맞춰주길 바라거든. 예,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 이제 일템 파운드리가 장기적으로는 잘 될 가능성이 좀 있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네이버 삼성 사태가 되게 안타까웠던 거예요. 지금 현재 사실은 TSMC가 100% 만들고 있기 때문에 TSMC 공장을 계속 더 짓고 더 하기 전에는 그게 엔비디아고 뭐고 다 상관없어. 어디가 됐든 만들어 달라 그래도 TSMC 때문에 못 만들어요, 지금. 그러면 이거 흘러 넘치는 걸 받아 먹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삼성 파운드리에서 만들면 되거든요. 그럼 삼성 파운드리에서 만드는 좋은 기회인데. 진짜 좋은 기회죠. 그러면 좀 떨어져도 그럭저럭 인퍼런스 중심으로 해서 만들겠어 하면 만들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한국에 지금 반도체 스타트업들 많잖아요. 네. 그런 곳들 중에 상당수가 삼성 파운드리에서 만들어주는 걸로 계약해가지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TSMC가 풀캡하니까 한국에 조그만 반도체 스타트업이 가가지고 우리 거 좀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니네 얼마나 한 번에 돈 낼 건데 이럴 거 아니야. 그러면은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객사를 어쨌든 잘 하면 되니까 네이버하고도 해서 그렇게 하면 되고, 그렇게 해서 되게 좋은 기회가 왔는데 사실은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이 좀 발생을 했죠. 네, 그러면서 저렇게까지 그 제공하는 협력 업체들의 공을 뺏어가는 그런 그림을 그려주게 되면 그러면 솔직히 뭘 믿고. 퀄컴이 사실은 TSMC에다 맡긴 이유도 원래 퀄컴이 삼성의 파운드리 많이 맡겼었어요. 근데 왜 그랬냐 하면은 저거 봐라, 엑시노스 만들어가지고 자기네 칩에 그거 아무래도 애가 경쟁자가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가 준 거에서 뽑아서 한 거 아니야? 의심을 하는 거지. 의심이 가니까 주고 싶어도 더 안 주는 그런 상황이 됐었던 건데, 그런데 이제 인텔이 최근에 그 파운드리를 하면서 사실 인텔의 가능성을 좀 보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이번 발표하면서. 그 IFS라고 최근에 이벤트를 하나 했었는데 안대공항님이 한번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IP를 공유하겠다 그랬거든요. 그 말은 인텔은 남의 거를 우리가 가져오는 게 아니고 그 수십 년 동안 자기네들이 쌓아온 노하우를 알려주겠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와가지고 해라.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네, 그러니까 드디어 굉장히 큰 고객이 하나 물었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만들고 있는 AI 칩, 마이아라든지 코발트 시리즈는 인텔이 만드는 걸로 좀 계약이 됐다고 알려지고 있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아마존이랑 구글 같은 경우에는 TSMC가 이미 계약해서 만들고 있는 거고, 드디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계약을 했으니 마이크로소프트 거를 만들면서 이제 신뢰가 쌓이면 이제 아까 흘러 넘치는 캐파를 이제 얘네들이 삼성에다 맡길까 인텔에다 맡길까 할 건데, 이렇게 되면 인텔의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AI 칩도 해야 되잖아요. 어쨌거나. 그래서 하바나 가우디 이번에 가우디 3 발표하면서 이게 우리나라 뉴스 거의 안 됐어. 이게 좀 안타까운데 이런 걸 좀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인텔이 오픈 시스템 스트래티지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개방형 시스템 전략이라는 뜻인데, 그러면서 이번에 그 하정우 센터장, 그 네이버 하정우 센터장 인텔 패키징하고 악수하는 사진도 많이 나오고 했었잖아요. 이번 이벤트에서. 뭐라 그랬냐 하면 델이랑요, 휴레패커드,
레노버 많이 보던 애들이죠. 옛날 친구들이야. 인텔의 CPU를 만들면 인텔 CPU를 가지고 PC와 노트북 만들어주던 대표적인 회사들이잖아요. 이 세 회사들, 그 다음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여기는 사실 엔비디아 서버 만드는 걸로 되게 유명한 회사인데 이 회사들을 포함해서 OEM으로 가우디스를 공급해 주겠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그냥 CPU 이것만 넣고 니네들 마음대로 잘 만들어서 니네들이 팔아. 그리고 니네들이 이 가져가. 이렇게 했어요. 일단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고요. 이러면 이제 떡고물이 있으니까 얘네들이 와서 붙여서 만들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죠. 두 번째는 침파고 서버만 있는다고 되는 건 아니고 사실은 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뭔가 하는 회사가 많이 늘어날 거 될 거 아니야. 근데 딱 보아하니 아마존, 구글 뭐 얘네들은 지들이 만들어서 지들이 서비스하고 있으니까 얘네들은 나를 도와줄 것 같지 않아. 그리고 이제 구색 맞춘다고 넣어놓긴 하는데 사람들이 인텔 거 선택을 안 하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까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나는 엔비디아랑 탈sak 붙을 거야 이렇게 하고 앉았고 그러니까 나머지들 중에서 전 세계에 중소규모 애들을 다 불러가지고요. 돈도 주고 지원도 하면서 엑셀러레이터 파트너라는 걸 막 지정을 했어요. 그 대표적인 회사들이 얘네들이야. 보슈라든지 컨트롤S, IBM, 네이버. 네이버가 들어갔죠. 그래서 하자고센터장 악수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카이스트에 연구 센터 짓는 것도 도와주고 그 다음에 SAP, 레드FM 다 꽤 큰 회사들이에요. 물론 아까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얘네들을 통해서 이제 엑셀러레이터 파트너로 삼았고 그 다음에 오픈 AI 플랫폼이라는 걸 또 표준화를 해서 또 제공을 하면 얘네들끼리 또 연결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셋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게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그 서버 하나만 갖고 안 되고 이 칩을 연결해야 되거든요. 그걸 아까 전에 엔블링크라고 하는 게 엔비디아 거예요. 근데 이 엔블링크는 엔비디아 GPU 아니면 안 돼요. 무조건 엔비디아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폐쇄형 시스템이에요. 늘리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내가 요거 8개는 엔비디아 쓰고 이 2개는 딴 거 써야지 하고 이 2개를 연결하면 엔블링크로 해서 이걸 한 덩어리처럼 쓸 수 있냐? 못 써요. 엔비디아는 완전 엔비디아 것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인텔은 그렇게 연결하는 거를 UEC라고 해서 울트라 이더넷 컨소시엄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표준 단체예요. 거기에 나오는 이더넷 표준 가장 최상위 거를 썼어요. 그렇게 해서 AA 패브릭이라는 이름으로 그걸 개방형 이더넷 네트워킹을 한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성능은 조금 떨어져요. 엔블링크가 1.5T 그 세컨드가 나오는데 얘가 1T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30% 40% 정도 성능이 떨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준한 선택을 한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성능은 좀 떨어질지 모르겠는데 나름 같이 연결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곳들은 선택해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옛날에 비디오, 참 옛날 얘기긴 한데 요즘 비디오 안 보니까. 비디오 표준할 때 VHS라는 거하고 베타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었어요. 소니가 베타, 얘가 성능이 훨씬 좋았거든요. 그리고 VHS는 여러 회사들이 연합해서 표준안을 만들어서 네 거도 쓰고 내 거도 쓰고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VHS가 이겼죠. 성능은 한참 떨어지는데 VHS가 이겼어요. 왜? 여러 군데가 도와주니까. 그럼 예를 들어 델이 만들고 HP가 만들고 레노버가 만들고 여러 회사들이 만든 거, 그 다음에 얘네 서비스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들끼리 서로 연결해서 잘 돌아가게 만들면 이쪽 시장이 더 커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텔이 어쨌거나 되게 고민을 많이 한 것 같고 그에 대한 어떤 그 해답으로서 개방형으로 우리 다 같이 편먹고 엔비디아랑 싸워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될지 모르겠어. 왜냐하면 이게 또 연합이라고 하는 게 잘 됐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렇죠. 숫자가 많으면 또 중간에 또 배신자들 나오고 싸우고 또 심지어는 아까 말씀드린 구글이니 얘네가 65% 먹고 있잖아, 서비스를. 그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 또 갖게 하겠다고 하고 앉았으니 어찌 될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아직까지는 이 AI 시대가 열린 지가 2022년 10월부터 봤을 때 아직 2년이 안 됐어요. 2년이 안 됐고 지금 한마디로 인프라 전쟁도 5년 정도는 가야 어느 정도 이게 좀 정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어느 하나의 시나리오만으로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렇죠. 그리고 얘네들은 이런 장점이 있고 쟤네는 저런 장점이 있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증거가 나올 때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이런 거를 잘할 수 있는 초기 스타트업 발굴에서 한 5년 정도를 보고 투자를 하죠.
감사합니다. 이게 너무 이런 강의를 내가 옆에서 이렇게 들으니까 정말 이게 깔끔하게 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저도 AI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그동안 공부도 많이 했는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이야기 쭉 흘러가는 큰 그림을 그려주시면서 그 중간중간에 개별 종목이나 뭐 이런 이슈들까지 터치를 해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투자 인사이트를 찾는데도 큰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앞서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으로 어떤 이슈가 아니고 좀 장기적으로 보고 시장의 기술의 트렌드가 어느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중요한 힌트들을 많이 얻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조만간 또 다음에 한번 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